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올 시즌 뒤 계약이 만료되는 사령탑들의 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가 끝나고 계약이 만료되는 SSG, LG, 두산, 키움 등 4개 구단 감독 이야기부터 현재 감독 대행 체제인 NC와 삼성의 예상 움직임까지 총 6개 구단의 사령탑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완료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총론식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시즌 뒤 감독 거치를 고민해야 할 팀 총 6개입니다. 예, 일단 SSG의 김원영, 두산의 김태형, LG의 류지연, 키움의 홍원기 감독은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여기에 삼성과 NC는 현재 감독 대행이 팀을 이끌고 있기에 두 구단 역시 내년 시즌 새로운 사령탑을 선임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년 혹은 그 이후까지 계약 기간이 보장된 구단은 수베로 감독의 한화, 이강철 감독의 KT, 롯데의 서튼, 기아의 김종국 감독입니다. 자, 역대 시즌을 돌아보면 정규 시즌 뒤 이렇게 감독 교체를 많이 한 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제가 2007년에 야구 기자가 됐는데요. 한 16년 가까이 이런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세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총론식으로 정리를 해본 거니까 참고하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의 김태형 감독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두산의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끈 명장이죠. 김태형 감독 2019 시즌을 마치고 두산과 3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역대 최고인 3년 총액 28억 원, 계약금 7억, 나머지 연봉 3년 7억 원씩입니다. 현역 감독 중에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도 그럴만한 게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9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요. 주변의 그 타구단 단장과 해설위원들의 평가는 뚝심과 배짱 그리고 타이밍 싸움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자랑한다. 그리고 감독 능력으로 플러스 5승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사령탑으로 평가합니다. 자, 올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김태형 감독의 거취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큰 틀은 이랬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두산과 결별한다. 두산에서 놓은 업적은 대단하지만 모기업에서 연봉 7억 원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감독 본인도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는 게 소문의 요지였습니다. 실제로 지방구단 A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구체적인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이런저런 소문이 돌자 이례적으로 거취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저 옆에 보시는 게 9월 20일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김태형 감독은 시즌 마무리까지 팀을 잘 이끌 것이다. 11월 마무리 훈련은 팀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지 않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두고 많은 말이 나온다. 계약은 11월까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김 감독은 리빌딩을 하는 팀에 있어 그리고 새 판을 짜는 팀에 아주 매력적인 카드죠. 그래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생각보다 인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즉 김태형 감독을 영입하려는 팀이 거의 없다라는 분위기인데요. 내년 새 감독을 찾아야 하는 팀들을 보면 거의 진로가 거의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호성적을 낸 SSG 시즌 막판 아쉬움은 있지만 김원영 감독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이 없습니다. 예. LG 유지현 감독도 시즌 막판까지 정규리그 1위 경쟁을 했고 역대급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키움은 김태형 감독을 영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예. NC와 삼성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 대행 체제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이렇게 보면 갈 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구단들은 강한 카리스마보다는 내부 육성과 소통을 더 강조하는 사령탑을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내부적으로도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해졌다. 예. 수요가 크게 없어 재계약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면 두산에 김태형 감독이 잔류할 가능성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현장 분위기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모기업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그룹 최고 오너는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을 잘 알고 있고요. 평가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하면 의외로 김태형 감독은 두산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김태형 감독은 당분간 야인으로 지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유지현 LG 감독. 지난해 포스트 시즌 진출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역대급 2위 성적을 냅니다. 올해 포스트 시즌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역대급 선두 싸움, 무시무시한 승률을 남긴 이런 감독과 재계약을 안 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LG는 가을 야구가 아닌 한국 시리즈 우승이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을 야구는 변수가 되겠지만 2년간 정규리그에서 보여준 유재현 감독의 용병술 그리고 리더십은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약을 거절할 명분은 없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 스스로 열정이 뛰어난 부분에 특히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쉬는 날 2군이 있는 이천을 자주 찾아 소통을 하고 현대야구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줄 알며 팀을 스무스하게 리더십 있게 잘 이끌어가는 것까지 크게 흠 잡을 데는 없습니다. 결국 포스트 시즌에서 모습이 재계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플레이오프 이상에서 시작하는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로 팀을 이끌면 우승 여부에 관계없이 재계약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봉 3억 원도 현재 3억 원인데 내년에 5억 원 이상으로 크게 높게 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금까지 합치면 약 20억 원 이상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자, 김원형 감독 올해 와이어2 와이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도록 팀을 잘 이끌었습니다. 물론 시즌 막판 모습을 두고 팬들은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지난해 차포 마상을 다 떼고 5강은 못 갔지만 5할 이상의 성적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한 팀을 정규리그 1위 경쟁으로 이끌었습니다. 구슬 더 꿰어야 보배입니다. 선수가 아무리 좋다고 리더십이 없는 감독 밑에서는 성적이 안 납니다. 메이저리그에 숱한 예가 있죠. 결과적으로 팀을 이끈 두 번의 정규리그에서 모습은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형 감독 어린 왕자, 순한 이미지죠.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과 선수단에서 꽤 차이가 있습니다. 김 감독은 현역 시절부터 군기반장 출신입니다. 제가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 감독님 화나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자, 물론 감독이 된 이후에 이런 무서움도 있지만 너무 강압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서울 땐 무섭지만 사기 충전이 필요한 선수에게는 아낌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런 선수들을 아끼고 보듬는 이런 리더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김 감독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성적이 안 좋을 땐 특히 지금과 같은 정규리그 막판 핑계를 대기 마련인데요. 김 감독의 모습은 다 내 탓이요 이런 모드입니다. 아무리 못하는 선수가 나와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도 이런 선생님들이 있죠. 무섭지만 할 건 딱딱 해내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 사기가 떨어진 제자에게는 끝까지 함께하고 이끌어가는 물론 이제 김원형 감독의 재계약 여부는 포스트 시즌 성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한다면 재계약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규리그 막판 부진도 계속 걸릴 수 있죠. 게다가 선수단 연봉은 올해 SSG가 200억 이상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팀을 우승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주변에 따가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가을 야구 막판에 보여줄 모습 정규리그 끝난 뒤 팀을 어떻게 잘 추슬려서 어떤 용병수를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주냐에 재계약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원기 감독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야수 출신이지만 내공이 무척 강한 감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정규리그 불펜 운영을 보면 결과를 떠나서 키움의 얇고 젊은 선수층을 두루 잘 활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돋보이는 장면은 야구는 7, 8회에 결국 일이 터진다. 그래서 7, 8회에 가장 잘하는 불펜 투수를 투입하는 이런 기준. 과거 키움이 잘했을 때를 참고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팀을 가장 가까이서 오래 지켜봐온 만큼 이런 메리트를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7월 이후에는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팀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단 순회진의 평가도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 4명의 재계약에 걸린 감독을 평가해봤는데 정리를 하면 김태형 감독은 생각보다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 잔류 혹은 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재현 감독과 홍은기 감독은 현재 분위기에선 재계약 확률이 매우 높게 점쳐진다. 김원영 감독은 지난 2년간 정규리그의 모습을 평가하면 재계약이 유력하지만 우승을 노리는 SSG로서는 한국 시리즈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인권, 박진만 감독 대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강인권 대행, 재계약이 매우 유력합니다. 5월 11일 부임 이후 성적이 55승 3무 48패, 5월 10일 이전 성적을 보면 9승 24패였거든요. 승률이 2할 7푼 3리였던 팀을 5할 5푼 이상의 승률을 거두는 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부임 후 100경기 넘게 팀을 이끌면서 5할 승률 이상의 성적을 냈다는 것은 충분히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또 내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카리스마, 통솔력 모두 만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창단 코치라는 인연, NC가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죠. 미디어 상대 능력에서도 아주 합격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강인권 감독 대행은 준비된 사령탑입니다. 언제든 1군 무대에서 감독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요. 다양한 감독들을 모시면서 장점을 모두 흡수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NC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올해 나성범 선수가 빠져나가고 팀이 장타 위주에서 중장거리 스타일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결과적으로 가을 야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내부의 반성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팀을 흔들 수 있는 거물급 감독이 온다 쉽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강인권 대행 체제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박진만 대행 8월 3일 부임 이후 25승 20패, 승률은 5할 오픈 6리. 그리고 박 대행은 차기 감독 1순위로 원래 꼽혀왔습니다. 실제 1군 지휘봉을 잡고 기대 이상의 모습을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팀 파악이 완전히 끝난 9월 이후 성적입니다. 15승 9패,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자, 게다가 삼성은 외부 영입보다는 최근 내부 승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순회진의 만족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시즌 감독, 정식 감독은 박진만 대행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야 감독들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죠. 언뜻 생각나는 이름이 연경유 KBO 기술위원장, 김경문,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들, 그리고 손혁 전 키움 감독, 유중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사령탑 등이 후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영경혁 감독을 두고 한때 소문이 있었지만 내년 3월까지 WBC 기술위원장을 맡아야 합니다. 현재 영 위원장은 기술위원장에 올인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한국계 빅리거들과 만나서 대화를 마치고 최근 귀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국 감독과 겸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리라 내년 사령탑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김경문 감독 도쿄올림픽에서 모습, 올드한 야구를 한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중일 감독 역시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속 이끌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시안게임 변수가 있어서 내년 사령탑 복귀가 힘들어 보입니다. 손혁 감독의 경우에는 현장 지휘봉 대신 프론트 업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선동열 감독은 현장 복귀 가능성이 이중 제가 언급한 감독들 중 가장 높아 보이는데 다만 사단 세팅 등에 좀 변수가 있고요. 내년은 아니더라도 내후년 그리고 앞으로 차기 미래에는 1군 감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내년 시즌 감독을 두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쫙 살펴드렸는데요. 몇몇 감독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야구계의 전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렸고요. 언제든 여러분들의 따끔한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정규리그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뭐니뭐니 가장 바쁜 오프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포스트시즌과 오프시즌 소식 여러분들께 보다 많이 전달하는 정세영 기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였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